요즘 어딜 가나 친환경 경제로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화려한 구호 뒤에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 막대한 비용의 청구서는 대체 누가 받고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 한 문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친환경 산업들, 사실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정부가 만든 규제와 보조금이라는 인공호흡기 없이는 유지가 안 된다는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럼 대체 얼마나 인위적이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시장의 기본 원리를 어떻게 거스르고 있는지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정부가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 한도를 정해주고 남거나 모자라는 만큼 서로 사고 팔게 하는 제도죠. 언뜻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시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건 시장이라기보단 사실상 규제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인공적 희소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무슨 실체가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총량을 강제로 딱 정해버리니까 갑자기 귀한 몸이 되는 겁니다. 결국 기업들은 이게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벌금을 피하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거죠. 이건 진짜 수요가 아닙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몸부림이 시장을 움직이는 셈이죠. 두 번째는 수소 경제입니다. 미래 에너지다 뭐다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 부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짓고 있는 수많은 충전소와 설비들, 이걸 과연 사용할 진짜 수요가 있긴 한 걸까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기술로는 수소를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걸 찾는 사람이 없죠. 시장이 생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막대한 보조금을 퍼부어서 억지로 충전소를 짓고 차를 사게 만들고 말 그대로 공급이 수요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형국입니다. 만약에 이 보조금이 딱 끊긴다면 과연 이 시장이 단 하루라도 버틸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볼 건 해상풍력 같은 대규모 재생에너지입니다. 친환경의 상징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여기에도 시장의 논리를 완전히 비트는 아주 비효율적인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고정가격 매입보장 제도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널뛰기를 하잖아요. 공급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시장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무조건 일정한 수익을 딱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러면 사업자 입장에선 사실상 손해볼 일이 없죠. 바로 이 점이 비효율적인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세 가지 방식을 봤습니다. 그럼 이런 인위적인 구조가 우리 경제의 토대가 되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그 불안한 토대가 만들어내는 네 가지 연쇄적인 위험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피할 수 없는 물가 상승, 이른바 그린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고요. 또 자원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고 시장은 예측 불가능하게 널뛰기를 하고 결국 이 모든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부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좀비 기업이라는 표현 정말 날카롭지 않습니까? 보조금 없이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고는 없는 기업들이 정부 지원에 기대서 겨우 연명하는 상황을 꼬집는 거죠. 정말로 필요한 기술 혁신에 쓰여야 할 소중한 돈이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최종 결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비싼 에너지 비용은 고스란히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평범한 사람들의 지갑을 얇게 만들고요.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시장이 움직이니까 불확실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은 결국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올까요? 네, 바로 우리들의 세금, 즉 나라의 빚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이 우리나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또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게 이건 정말이지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유럽의 탄소 국경세나 세계적인 기업들이 요구하는 알백 같은 것들, 이게 이름만 그럴듯하지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관세 장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정확히 한국의 주력 산업인 철강, 반도체, 자동차를 정조준하고 있죠.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비용이 늘어나면 곧바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수출 규제가 심해지면 우리 기업들은 공장을 해외로 옮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막대한 보조금은 결국 국가부채 증가로 귀결됩니다. 모든 부담이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 경제와 가계로 되돌아오는 구조인 셈입니다. 여기서 아마 가장 중요한 지점일 겁니다. 이 모든 비용의 청구서는요, 지금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세금으로 내거나 아니면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이 짊어져야 할 빚으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실험의 본질은 대체 뭘까요?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아주 중요한 명분 아래 정확히 무엇을 또 무엇과 맞바꾸고 있는지 그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경제 구조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술 혁신으로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부의 규제와 보조금이 성장을 이끌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은 국가재정,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함께 떠안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시대를 끝내고 비싸고 불안정하지만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고 여겨지는 에너지의 시대로 사실상 강제로 이주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자료는 이렇게까지 경고하는 겁니다. 경제 논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속도에만 집착하는 이 전환은 우리나라 경제를 지금까지 지탱해온 제조업이라는 기초 체력 자체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대의, 물론 중요합니다.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처럼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과연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그 판단은 결국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